78페이지에 2차 방정식의 켤레근 이렇게 돼 있죠. 켤레근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2차 방정식 설명하면서 같이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켤레근이라는 거는 2차 방정식에서 A, B, C가 유리수일 때, 그러니까 모든 개수가 유리수일 때는 뭐 예를 들면 뭐 2 플러스 5 루트 2 이런 근이 하나 나왔다. 그러면은 나머지 한 근은 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2 마이너스 5 루트 2. 그래서 얘네 둘이 항상 같이 다닌다. 같이 한 세트로 근으로 나온다. 이런 게 이제 켤레근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A, B, C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는 이렇게 무리수의 켤레근을 갖게 되고, 밑에처럼 A, B, C가 실수라는 조건을 가졌을 때는 이렇게 허근 있죠, 허근. P 플러스 QI랑 P 마이너스 QI가 이렇게 그 켤레근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A, B, C가 유리수라면은 이런 근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 해를 구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뭐 5x 플러스 6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인수 분해가 되는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런 모양의 해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모양의 해가 나왔다는 건 근의 공식을 썼다는 얘기고, 근의 공식을 썼다는 건 루트 앞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항상 얘네들은 같이 다닌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수 개수라면 역시 허근은 근의 공식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얘네 둘이 같이 다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밑에 있는 문제들은 굉장히 쉽죠. 뭐 26번 같은 거 한번 보면, 26번, 자, 한 근이 루트 7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민승아, 나머지 한 근은 뭘까? 그렇지. 여기서 이제 낚시당해가지고 루트 7 플러스 2라고 하면은 돼, 안 돼? 틀리는 거지, 그치? 루트 앞에 있는 부분의 부호를 바꿔주는 것이 세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애초에 처음에 나와 있던 숫자도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7 이렇게 써는 게 보기가 좋고요. 그러면 얘 짝꿍, 얘 켤레근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가 두 근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해볼까? 우리가 두 근을 알고 있을 때, 이때, 자, 이 문제는 원래 요거 찾는 문제거든요. 요거 2차 방정식 요거에서 A, B 값이랑 다른 한 근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근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7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7 요렇게 두 근을 갖는 방정식을 찾자. 이러면 우리 어떻게 했지, 수정아? 요때 A, B를 찾는 제일 쉬운 방법은 두 근을 뭘 이용한다? 합곱을 이용하는 거지. 합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4. 곱은 얼마예요? 4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3이겠지. 이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3을 이용하면 그대로, 자, A는 얼마? 합은 합인데 부호가 어떻게? 바뀌어서 들어가는 거였지? 그래서 A는 4라고 보면 되고요. B는 얼마? B는 그냥 곱이 그대로, 부호도 그대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B 값은 4하고 마이너스 3이고요. 나머지 한 근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7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거 한 개만 더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2번으로 가서 자, 32번에는 루트 2i 마이너스 6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 말고 다른 한 근이, 수정아, 뭘까? 그렇죠. 요렇게 볼 수 있을 거고. 자, 그럼 다나야, 얘네 둘의 합은 얼마? 마이너스 12. 곱은 얼마? 계산해봐 그럼. 왜 이렇게 오래 계산해? 이거 곱하는데. 38?
38이지, 그치? 이거 그냥 합차 공식 아니야? 아하, 나 하나씩 이렇게 했지. 예. 합차 공식 해야지. 합차 공식 하면 36 플러스 2 해가지고 바로 나오죠? 그럼 합곱이 이렇게 됐으면 x제곱으로 시작하는 방정식이라면 x제곱 한 다음에 뭐라고 써야 돼요? 플러스 12x. 플러스 12x 플러스 38은 0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A값, B값 나왔죠? A값은 12, B값은 38이고 그 다음에 다른 한근은 여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루트 2i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혈레근은 뭐 너무 쉬운 얘기다. 자, 79쪽으로 가볼게요. 79쪽에 지금까지 배웠던 2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쭉 나와 있는 문제들입니다. 3번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자, 2차 방정식 요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에 답하시오. 자, 이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다 배웠기 때문에 요거에서 알파와 베타를 찾을 수 있죠. 물론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찾을 수 있는 거랑 찾아야 하는 건 달라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알파, 베타를 찾아야 하나요? 찾을 필요가 없죠. 그죠? 오히려 이제 알파, 베타를 찾으려고 그러면은 막 근해 공식을 써가지고 이따만하게 나올 거란 말이야, 알파, 베타가. 그럼 그걸 갖다 막 여기다 대입하고 그러면은 엄청 복잡해지죠. 그쵸?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알파, 베타를 찾아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냥 우리는 알파, 베타를 주어진 방정식에 뭐 하면 된다? 대입을 하면 된다. 그쵸? 네, 그래서 처음에 내가 시작할 때 이런 문제는 2차 방정식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오히려 잘 푸는데 2차 방정식 끝까지 다 배운 다음에 풀어보라 그러면 괜히 막 여기서 근해 공식 쓰고 막 그런다 그랬죠. 그러지 마시고 그냥 대입해서 나오는 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다. 그래서 알파를 대입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어서 오세요. 자, 그러면은 알파 제곱 플러스 5알파의 값이 곧 그냥 얼마인 거야? 1인 거죠. 1. 그치? 요거 1인 거고요. 요거 1이고 베타도 똑같으니까 얘도 얼마야? 얘도 당연히 1이겠죠. 그죠? 대입해서 처리하는 문제고 그렇다면 이제 그 1번에서 얻어진 걸 이용해서 2번으로 넘어가 보면 2번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2번에서 요 알파 제곱 있죠? 알파 제곱을 바꿔치기 할게요. 알파 제곱을. 자, 우리가 이제 1번에서 얻은 식이 대입해서 얻은 게 요거였으니까 여기에서 79쪽이야. 지민아.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1과 같죠? 그죠? 그래서 이 자리를 우리가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1로 바꿔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바꿔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수정아, 첫 번째 분수가 뭐가 돼요? 잘 봐봐. 분모에 뭐만 남아? 3알파 분의 베타 맞죠? 첫 번째 분수가 이렇게 되고요. 자, 같은 방식으로 또 이 베타 제곱도 처리를 해줄 수 있죠. 베타 제곱도 얘랑 똑같은 순서로 갈 테니까 베타 제곱도 마이너스 5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바뀔 거고, 그럼 민승아 두 번째 분수는 뭐가 돼? 3베타 분의 알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냥 푸는 것보다는 바꿔치기 해놔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자, 1번을 이용해서 1번에서 찾은 그 대입한 식을 이용해서 일단 바꿔치기해서 여기까지 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 이거의 값을 찾으려면은 지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통분시켜요. 그죠? 통분시켜요. 통분하면 분모를 뭘로 만들까? 3알파 베타로 만들 거고요. 그러면은 첫 번째 분수의 분자는 뭐가 돼? 3, 이거의 분모 분자에 뭘 곱한 거죠? 그죠? 베타만 한 번씩 곱한 거기 때문에, 자, 베타 제곱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분수는 알파만 한 번씩 곱한 거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왔어. 그치? 그러면 지금 상황은 이제 이런 상황이네.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그 알파 베타에 대해서 요런 값이나 요런 값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뭐가 생각나요? 아이고, 쌍기역이 되네. 아이고, 또 쌍기역이 되네. 오케이. 지금 상황에서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그때 막 이런 거 알파 베타나 아니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찾고 싶어. 이때 써야 되는 게 뭐야? 초성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써줬는데 모른다고? 아, 이상한 소리 내고 있어. 그래서 근각. 아, 그렇지. 근과 개수의 관계. 근과 개수의 관계. 우리가 2차 방정식 배웠으면은 판별식과 더불어서 근과 개수의 관계까지 딱 외워줘야 된다. 그치? 자, 근과 개수의 관계 공식이 뭐였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는 C. 그렇지요. a분의 c. 요거였잖아. 그렇다면 이 2차 방정식에 적용을 시켜보면 여기서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구나? 5. 5야? 아닌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5야.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1. 그치? 요거를 알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요거를 활용해서 요것의 값을 이제 찾아주는 거지. 그치? 자, 분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알파 베타 그냥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분모는 마이너스 3이죠. 근데 분자는 조금 이제 바꿔야지. 그지? 분자는 조금 바꿔야 돼. 지민아 어떻게 바꿀까? 요걸 찾고 싶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그렇지. 요렇게 변형 공식을 한번 써줄 수 있으니까 요거 써주면은 25 더하기 2네. 그럼 얼마 돼? 27이 되겠네.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7이니까 답은 얼마예요?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그렇지. 요렇게 푸는 문제다. 그쵸? 네.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문제 중에서 6번 한번 해봅시다. 6번. 답 한번 찾아봐. 6번. 자, 해보겠습니다. 6번 우리 딱 보자마자 이거 생각해야 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여기다가 적용을 시킨다면은 이 자리에는 뭐가 와야 돼요? 마이너스 K 플러스. 마이너스 붙으면 안 되지. 여기 와야죠. 아니 원래 공식이 마이너스 a분의 b 아니야? 근각계수의 관계가? 그럼 이 자리에 1이 오는 거고 이 자리에 1이 오는 거고 이 자리에 뭐가 오는 거야? 이 자리에 이제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 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져야죠. 이렇게 돼야죠. 그쵸? 자, 그럼 알파 베타는 뭐예요? k가 되는 거지. 그치? 이걸 갖다가 그대로 여기다 어떻게 하면 돼? 갖다 집어넣는 거죠. 갖다 집어넣으면은 요 식이 뭐가 되느냐? k괄호 2k 마이너스 1은 3 이렇게 되니까 그냥 또 k에 대한 하나의 2차 방정식이 나온 거죠. 이 2차 방정식 풀면 됩니다. 2k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돼가지고 1, 2에 1, 3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2분의 3 이렇게 나오니까요. 정수는 2번이 되겠죠. 그쵸? 건각계수의 관계만 한번 써주면 되는 거. 팬들 답은 맞았을까요? 이걸 부호를 둘 다 마이너스 붙였어? 아니 저 K라고 안 쓰고 1로 썼어요. 알파 1로 썼다고요? 베타를. 근데 맞았어요. 근데 답이? 네. 그래, 신기한 일이네. 이렇게 풀어야지. 아무튼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자, 그 다음에 80페이지로 넘어가서요. 80페이지에서는 10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번에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활용인데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다른 근의 6배일 때 요런 멘트가 들어갔어. 한 근이 다른 근의 6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2차 방정식을 만나면 두 근을 알파랑 베타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근과 다른 근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알파 베타가 아니라 알파와 그 다음에 알파에 대한 식으로 잡는 거예요. 지금처럼 6배 그러면은 알파와 뭐라고 잡으면 돼? 6알파? 6알파. 그쵸? 그러면은 두 근을 알파와 6알파로 잡으면 되겠고, 그러면 이 알파와 6알파를 이용해서 역시 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두 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6알파, 이게 두 근의 합이고요. 이게 지민아 뭐랑 똑같을까? 이 지각생 30분을 지각해? 뭐하다 왔어?
자다가 엄마 깨웠니? 네가 일어났니? 자, 알파 더하기 6알파 이게 뭐랑 같을까 지민아? 2분의 7k 그치? 2분의 7k랑 같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6알파 이게 이제 두근의 곱인 거니까 수정아 이게 뭐랑 같을까? 잘 봐야 돼. 여러분 2차 방정식 이렇게 생겼을 때 그렇지. 요거를 A로 요거를 B로 이거 전체를 C로 봐야 되는 거니까 2분의 5K 마이너스 2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그지?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볼까? 첫 번째 식에서 이쪽이 이제 7알파잖아요. 7알파. 그러면은 양변에 2 곱하면은 14알파가 7K가 되는 거니까 간단히 하면 K가 뭐예요? K가 2알파하고 같은 거잖아. 그죠? K가 2알파하고 같다. 그러면은 K가 2알파하고 같다라는 것을 이제 밑에 식에다 어떻게 할까? 집어넣어요. 그쵸? K 자리에다가 요 K 자리에다가 2알파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지. 그 다음에 양변에 또 2 곱할게요. 2 곱하면 자, 요쪽이 지금 6알파 제곱이었으니까 2 곱하면은 12알파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10알파 마이너스 2가 되나?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우변에 있는 것들을 이항시키면서 2로 나누겠습니다. 6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1은 0이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인수분해하면은 2, 3에 1, 1에 마이너스니까 알파 값이 2분의 1 또는 3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알파가 2분의 1이면 얘랑 짝을 이루는 K는 얼마죠? 마이너스 아까 전에 이론 관계식이 나오지 않았었나? K가 2알파라고 그랬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알파가 2분의 1이면 K는 뭐가 되는 거예요? K는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알파가 3분의 1이면 K는 뭐가 돼요? 3분의 K는 3분의 2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문제에서 K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했지? 정수 K 값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답은 뭐예요? 1이 되는 거죠. 1. 그치? 요렇게 푼다. 자, 우진이 왔으니까 복습 한번. 우진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였더라? 마이너스 A분의 B 그지?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였더라? 제발 맞춰줘. A분의 뭐겠냐? A도 나왔고 B도 나왔고 C죠. C. 이걸 우리가 제목을 뭐라고 붙여서 외웠었더라? 근과 계수의 관계 이렇게 외웠었다 우진아. 그제? 이거는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지? 요 문제도 지금 이걸로 푼 거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로. 오케이? 자, 그 밑에 하나 더 해볼게요. 11번도 해볼게요. 11번. 11번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연속하는 자연수래요. 이번에도 조건이 하나 들어갔죠? 연속하는 자연수라는 조건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두 근을 수정아 뭐하고 뭐라고 잡을까? 알파하고 아니 연속하는 자연수 그러면 걔네 둘이 무조건 얼마 차이 나요? 무조건 1 차이 아니야? 연속하는 자연수 그럼 뭐 5, 6, 뭐 7, 8 이렇게 붙어있는 두 자연수를 말하는 거니까 한 근이 알파면 다른 한 근은 그거보다 1 큰 숫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알파랑 알파 플러스 1. 연속하는 마이너스 1이죠. 물론 그것도 돼요. 그러니까 알파랑 알파 플러스 1로 잡아도 되고 아니면 알파 마이너스 1이랑 알파로 잡아도 되고. 둘이 답이 안 달라요? 만약에 이렇게 잡았을 때 알파가 뭐 7이면 예. 내가 알파 마이너스 1과 알파로 잡으면 그때는 알파가 8이 나오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때도 7, 8, 이때도 7, 8 해는 같은 거지. 뭘로 잡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꾸 출발해 볼게요. 이렇게 자꾸 출발하면은 두근의 합 알파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이게 우진아 좀 전에 이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베타의 역할을 얘가 하고 있는 거지. 알파 플러스 1이 하고 있는 거지. 그럼 요게 지금 두근의 합이야. 그럼 이게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요 방정식에서의 마이너스 a분의 b는 뭘까? x분의 아니고 x제곱의 개수가 1이잖아. 1분의 어,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또 있잖아. 3k 마이너스 그쵸? 3k-1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정아, 알파랑 알파 플러스 1을 곱하면 이거는 뭐랑 같을까? 맞아요. 9k-6이랑 같겠다. 그쵸? 그럼 또 아까 했던 것처럼 첫 번째 식을 정리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정리를 좀 해보면 2알파 플러스 1이 3k-1과 같으니까 이거는 뭘로 정리할까? k로 그냥 정리할까요? 그러면은 1로 넘기면은 3k가 2알파 플러스 2가 되겠고요. 그러면 k는 3분의 2알파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얘를 또 어떻게 한다? 밑에 식에 여기 k 자리에 여기다가 얘를 대입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알파에 대한 방정식을 또 뽑아내는 거죠. 그러면 좌변은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가 될 거고, 지민아 우변은 뭐야? (6알파) 플러스 6인데 그쵸? 없어지죠? 이렇게 없어져 버렸네. 그치? 뒤에 마이너스 6이 있으니까. 그럼 요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는데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가 0이 되는 거니까 이거 알파로 그냥 묶어주는 거 아니야. 요렇게 묶어버리면 알파 값은 얼마 또는 얼마? 0 또는 5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근데 문제에서 분명히 두 근이 자연수다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알파는 얼마인 거예요? 알파는 5가 되는 거고, 알파가 5라는 사실을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k가 나오겠네. 그치? 요 자리에 알파 자리에 5를 집어넣어 보시면은 3분의 12니까 k는 뭐야? 4가 되겠지. 그래서 알파는 5, k는 4.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주면 되는 문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1쪽으로 가서는요, 81쪽에서는 우리가 또 배웠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자, 14번을 풀어볼 건데, 14번은 풀기 전에 복습을 살짝 하면은 두 근을 알고 있을 때 그 두 근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었잖아. 그치? 예를 들면은 두 근이 뭐 2하고 5야. 요런 두 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을 쓰시오 하면 우리는 얘네 둘의 무엇과 무엇을 이용했죠? 합곱을 이용했죠. 얘 합이 얼마예요? 합이 7이고 곱이 10. 그러면은 x제곱 던져 놓고서 여기다 뭐라고 써요? 마이너스 7x라고 쓰고요. 여기다가는 플러스 10은 0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이게 이제 2차 방정식이었죠. 그리고 이제 x제곱의 개수가 만약에 1이 아니라 다른 숫자라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여기 앞에다가 그 문제에서 얘기하는 개수를 붙이는데 통째로 가로치고 붙이는 거였지. 그지? 이런 내용 배웠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14번 문제에서는 지금 봐봐. 우리는 x제곱의 개수가 12인 2차 방정식을 찾고 싶은데, 근데 그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얘랑 얘였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얘네 둘의 뭐와 뭐가 필요해요? 합곱이 필요하지, 그치? 그래서 얘네 둘의 합이라고 하는 거는, 얘네 둘의 합은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이게 합일 거고, 곱은 곱해보면 그냥 바로 얼마 나와요? 1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합이 얼마인지만 계산을 하면은 문제에서 원하는 2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쵸? 그런데 이 합, 요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두 분수를 우진아 뭐 해놔야 돼? 통분해놔야 돼, 그지? 그럼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뭐가 된다? 알파 플러스 그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그러니까 일단은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인데
얘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도록 살짝 변형하면은 아까 한 거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여기까지 되면은 끝났지. 우리는 요 2차 방정식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아까 이거 뽑아오면 되죠. 근각의수 관계 써가지고. 자, 우진이 해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아까 공식이 뭐였죠? 그렇지. 그럼 여기다 적용시키면 얼마겠어? 2분의 음. 마이너스 2분의 1. 응? 아,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위에 알파 베타가 A분의 C. 그렇지. 그러면 2분의 6이니까 3. 오케이. 자, 이렇게. 요것을 그대로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지? 여기다 싹 집어 넣어주시면은 3분의 4분의 1 빼기 6 이렇게 되네요. 번분수네요. 그죠? 번분수.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얘들아? 어떻게 할래, 지민아? 3분의 1? 아, 분모 분자의 3분의 1? 뭐 그래도 됩니다. 자, 여기다가도 3분의 1 곱하고 여기다가도 3분의 1 곱한다. 이렇게. 그럼 분모가 1이 되니까 분모 날라가고요. 요것만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냐면 12분의 1 빼기 2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얼마지? 얼마야? 마이너스 12분의 23 이렇게 되겠다. 그쵸? 이렇게 되고 이게 지금 내가 찾고 싶은 방정식의 두근의 뭐야? 합이야. 그쵸? 내가 찾고 싶은 방정식 요거를 두근으로 하는 방정식의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12분의 23이고 곱은 1이었죠. 그럼 써봅시다. x제곱 던져놓고서 자, 수정아 요 자리가 누구 자리야 이제? 합자리인데 합이 요거였잖아. 여기다 쓸 때는 어떻게 쓴다? 플러스 12분의 23 x라고 쓰시고 갑자기 뜨거운데 곱이 왜 1이었죠? 곱이요? 알파분의 베타랑 베타분의 알파를 곱했잖아요. 역수잖아요. 그죠? 그럼 1이죠. 그러면 뒤에다가 플러스 1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고요. 자, 마무리로 여기 전체에다가 뭐 붙이자? 12 붙이자. x제곱의 개수가 12였으니까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네. 그쵸? 그래서 마지막 답은 12x제곱 플러스 23x 플러스 12는 0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문제였다. 자, 그 다음에 81쪽에 19번 하나만 더 풀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번. 자, 81쪽에 19번 보면 이거 이제 아까 여기 몇 쪽이었니? 78쪽에서 설명했던 켤레근 얘기죠. 켤레근. 근데 그 이전에도 우리가 얘기했기 때문에 처음 보는 내용은 아닐 겁니다. 자, 딱 보니까 한 근이 1-2i라 그랬는데 우진아 1-2i를 보니까 생각나는 짝꿍이 누구야? 1 플러스 2i겠지. 그치? 자, 요렇게 둘이 같은 방정식의 두 근입니다. 이게 켤레근이었고요. 그러면 두 근을 모두 알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우리는 이 두 근에 뭐와 뭘 쓰는 게 제일 편할까? 합곱을 쓰는 게 제일 편해. 자, 합하면 얼마예요? 2 곱하면 얼마예요? 해봐 다나. 곱하면 마이너스 3? i제곱 나오지 않아? i제곱? i제곱이 마이너스 1되니까 5죠? 5. 맞죠? 네. 자, 그러면은 합이 2고 곱이 5인 그런 2차 방정식을 써볼까? x제곱 한 다음에 뭐로 써야 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0입니다. 이렇게 써야 되겠고요. 이게 문제에서 얘기한 요 친구랑 같은 거 아닌가? 요거랑 자, 요렇게 두 개가 지금 요렇게 두 개가 서로 같은 방정식인 거니까 마이너스 2가 이거죠? a 플러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5가 이 부분입니다. 그죠? ab 플러스 8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a 곱하기 b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자, 여기까지는 찾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곱셈 공식 변형을 모르면 답이 안 나온다. 그치? 자, 기억해 볼까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요거를 봤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두 개의 공식이 탁 떠올라야 돼요. 하나는 인수분해 공식, 두 번째는 곱셈 공식의 변형. 둘 중에 나는 하나라도 대답할 수 있다. 그래, 지민이 하나 얘기해봐. A 마인 A 플러스 B 그렇지. 좋아요. 자, 인수분해 공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곱셈 공식 변형이 있는데 혹시 곱셈 공식 변형 얘기할 수 있다? 막 중괄호 하고 소괄호 하고 쓰던 것 같은데. 아닌데요? 맞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였지. A 플러스 B 전체 세제곱에서 뒤에 뭐 빼주는 거. 마이너스 3abc. 마이너스 3 ab. 아니 가로 아직 열면 안 돼. 3AB 괄호 열고 A 플러스 B 요거. 괜찮다. 단아는 전에도 ABC라고 그러더니 C가 없는데 여기 C가 들어가면 어떡해. 그죠? 자, 이렇게 두 가지 공식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상황에 맞게 인수분해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변형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변형 공식으로 푸는 게 낫죠. 그죠? 두 번째 써 있는 요 곱셈 공식 변형 여기다가 요거 그대로 갖다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8 플러스 9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러면은 8 빼기 18인가? 아, 마이너스 8 빼기 18? 몇 번인가요? 4번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풀면 된다.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를 짓고요. 82, 83은 패스하고 뒤에 넘어가서 이제 85로 가는데 85쪽은 이제 2차 함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중3에서 고1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인데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단원이 요 단원이에요. 매우 중요하죠. 중3 때도 중요하고 고1 때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요걸 딱 할 차례인데 마침 또 우리 호원중학교에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수행평가를 본다고 하길래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 복습을 좀 하고요. 복습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85쪽에 있는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복습을 좀 할게요. 프린트로. 자,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 2차 함수 배우면서 못해도 한 5번은 썼을걸요? 그죠? 5번 썼던 거 그거 여러분들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겠지만 여러분 그 뇌 어딘가 구석에 찌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꺼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차 함수 그래프 우선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가 y는 ax제곱 요렇게 생긴 친구가 2차 함수 그래프의 제일 기본이었는데 얘는 대충 어떻게 생긴 모양이었더라? a 값이 양수면은 어땠죠? 요렇게 생기는 요런 느낌이었죠? 꼭지점이 0,0에 있으면서 아래로 블록한 요런 그래프. 그리고 a가 음수가 되면은 어떻게 됐었어? 그치? 요렇게 되는 요런 그래프. 역시 꼭지점은 0,0에 있고요. 아이고, 이게 삐뚤어지냐? 요렇게 되는 요런 그래프. 자, 요런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A가 하는 요 A라는 녀석의 역할에 대해서 맨날 두 가지를 썼었는데요. 첫 번째, A가 0보다 크면은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으면은 위로 볼록. 그 다음에 A가 하는 역할이 하나 더 있었어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쵸? 이 참수 이제 이 그래프의 폭이 바뀌었죠. 그죠?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다. 그래프의 폭이 좁다. 이게 A가 하는 역할이었고요. 자, 이 y는 ax제곱이라는 요 2차 함수는 꼭지점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점, 증가와 감소가 변하는 바로 그 지점. 여기가 늘 몇 콤마 몇에 있어? 0,0에 있고요. 꼭지점 쓰고 나면은 밑에다가 계속 같이 뭘 썼었죠?
축의 방정식을 썼었죠. 축의 방정식. 이차 함수의 가운데를 지나가는 세로선의 방정식. 그걸 우리는 x는 0이라고 썼고요. 모든 이차 함수의 축의 방정식은 이 꼭지점의 x좌표를 그대로 갖다가 여기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된다 그랬었어요. 그렇죠? 이런 거 배웠었고요. 얘가 가장 기본적인 이차 함수의 꼴이었고, 이거에서 이제 우리는 뭘 시켰었냐면은 이제 이렇게 생긴 이차 함수를 어떻게 했었어? 막 이렇게 옮겼었지, 그렇지?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무슨 축 방향이야? x축 방향, 그치?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 x축 방향이고, 위나 아래로 움직이는 거 y축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요 놈에 대해서 평행 이동을 총 3가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자, 얘부터 할까요?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 시킬 때 쓰는 문자 뭐였지? y축 방향으로 q, 맞아요. q만큼. 봐봐, 하나도 기억 안 나는 것 같았는데 막 하다 보니까 뭔가 찔끔찔끔 기억나죠? q만큼 평행 이동. 자, 이때의 식의 모양은 어떻게 됐었냐면 y는 ax제곱을 그대로 쓰고 뒤에다가, 그치? 이 뒤에다가 뭐만 딱 붙이면 돼? 플러스 q만 이렇게 붙이면 이게 y축 방향으로 q만큼 옮겨진 그래프의 식이었고요. 그러면 y축 방향으로 옮겼으니까 꼭지점도 무슨 좌표가 변했더라? y좌표가 변했었죠. y좌표가, 자, 꼭지점의 좌표가 0, 몇이 됐었지? 0,q가 됐었습니다. 그죠? 0,q가 됐었고요. 자, 꼭지점이 0,q면은 축의 방정식은 여전히 뭐다? x는 0이었습니다. 그치? 꼭지점 x좌표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요대로 이렇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가로 방향 화살표 이쪽에다가는 x축 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 아, y축 했으니까 x축 방향으로 얼만큼? p만큼 평행이동. 자, 이거는 y축으로 평행이동하는 것보다는 조금 헷갈렸었는데, 자, 식이 어떻게 됐었냐면 y는 a 한 다음에 어떻게 썼더라? 괄호 x 빼기, 그치? 부호가 빼기였죠? 빼기 p의 제곱, 이렇게 썼었고요. 그러니까 x가 있던 자리에 x 빼기 p가 들어간 거죠. 그러면 x축 방향으로 p만큼 옮겼으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뭐가 돼? p, 0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p, 0이 됐었고요. 자, 그러면 축의 방정식에도 변화가 생기죠? 축의 방정식이 x는 몇? x는 p가 됐었습니다. x는 p. 그쵸? 자, 그래서 꼭지점 x좌표가 변했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변했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개 같이 x축 방향으로 p만큼 옮기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옮기고 동시에 하면은 이 두 가지를 섞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한테 익숙한 이러한 식이 만들어진다. 자, 요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런 걸 우리는 무슨 형이라고 불렀다? 얘가 일반형이었나? 응. P가 들어가잖아. P가 들어가니까 표준형이야. 표준형. 얘를 표준형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러면 표준형은 꼭지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인 거예요? P, Q인 거고요.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이 x는 p였습니다. 그쵸? 요렇게가 2차 방정식에서 제일 뼈대가 되는 내용이다. 요게 안 되면 나머지 설명들 아무리 해도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 이게 일단 돼야 나머지 것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겹다. 오랜만에 써보니까 정겹죠? 요게 이제 표준형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표준형 배운 다음에 우리 뭐도 배웠었어요? 일반형도 배웠었죠. 그죠? 일반형. 그래서 일반형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써지는 게 일반형이었는데, 일반형에서는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했지. 왜냐면 꼭지점을 찾아야지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하나만 해보면 뭐 y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자, 이렇게 생긴 이차 함수가 있다면 얘를 표준형으로 바꿀 때 어떻게 썼나 기억해보자. 일단은
그죠? 무조건 여기 x제곱의 개수를 묶자 했죠. 묶는데 끝까지 다 묶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만 묶어? 이렇게 x의 개수까지만 이렇게 묶어줬었죠. 그리고 바깥에 이 상수항은 우리 안 건드는 거니까 밖에다 그냥 이렇게 써놓는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표준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완전 제곱식이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요 놈에 대한 뭘 썼다? 요 놈에 대한 그치 반의 제곱에 해당되는 숫자를 더하고 뺐었죠. 마이너스 2의 반의 제곱이 얼마니? 플러스 1 마이너스 1 요렇게. 그지? 자, 그러면은 이제 y는 2 괄호 그 다음에 요렇게 세 개가 만나가지고 어떤 완전 제곱식이 돼? x-1의 제곱이 되고요. 자, 많이 실수하는 거 요거 마이너스 1이 이제 괄호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요거 2의 분배를 받아서 나갔었죠.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뭐예요? 요렇게 그치? 요렇게 표준형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아 꼭지점이 어디야 이거는? 1, 마이너스 1. 어디로 볼록해? 아래로 볼록한 그런 함수가 만들어졌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자, 그럼 한 장 넘겨봅시다. 한 장 넘겨보면은 이제 1번, 2번, 3번 문제가 나오는데요. 문제 1번 뭐 가뿐하죠. 꼭지점 보면 되죠. 요거는 꼭지점이 다나야 몇 컴마 몇인 거야 이거? 0,5지, 그치? 꼭지점이 0,5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y축 방향으로 얼만큼 옮긴 거다? 5만큼 옮긴 거다.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있는 친구는 꼭지점이 어디예요? 0,-1이니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옮긴 거다. 그쵸? 당연하고요. 밑에 문제 2번을 보시면 2번은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축의 방정식과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했는데, 자, 지금 여기 현재 그려져 있는 거는 y는 x제곱이고 우리가 그리고 싶은 거는 x제곱 빼기 3입니다. 그럼 여기 그려져 있는 애를 그대로 어떻게 하면 돼? 그지? 요 놈의 그래프를 그대로 아래로 3칸 내리면 되죠? 그죠? 자, 요거를 그대로 아래로 3칸 내릴게요. 여기 오겠네, 그치?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뭐가 됐어? 0, 마이너스 3이 됐고요. 축의 방정식은 당연히 뭐야? x는 0. 그쵸? 요게 축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자, 여기 그려져 있던 요렇게 생긴 그래프를요. 얘를 이번에는 어떻게 옮겨야 돼요? 그죠? 여기 뒤에 플러스 1이 붙었으니까 위로 한 칸. 그래서 이렇게 딱 그려주시고, 그러면 꼭지점은 뭐가 된다? 0,1이 될 거고요. 축의 방정식은 뭐가 된다? x는 0. 근데 만약에 이제 수행평가 보는데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럼 약간 이제 예민한 선생님들은 틀렸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 그래프가 갖는 하자가 뭐야, 하자? 비대칭? 아니, 그 정도는 애교로 봐주고. 맞아요.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선생님이 이제 시비를 걸 수 있어. 너 그래프 여기서 끝났네? 끊겼네? 근데 사실 그래프는? 내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치? 사실 그래프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래프는 원래 이제 끝까지 그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는. 근데 저희 기말에 이거 봐서 2학기 때 빠져요. 아, 그래요? 근데 우리 어차피 지금 선행하면서 2차 함수 해야 되니까. 자, 문제 3번으로 가서요. 요거는 딱 봐도 무슨 축 평행 이동시킨 거야? x축 평행 이동시킨 거죠. x축 방향으로 얼만큼? 4만큼. 그럼 꼭지점이 4,0이 될 거고요. x축 방향으로 4만큼 옮긴 거다. 자, 2번은 꼭지점이 마이너스 5,0이 될 거고요. x축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5만큼 옮긴 거다. 여러분 처음에 이거 배울 때 이제 마이너스 붙는 위치에 대해서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꼭지점의 좌표랑 평행 이동시키는 양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5만큼 이동시키면 꼭지점이 5컴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식에다가 쓸 때, 요 괄호 안에다가 쓸 때, 요때만 부호가 요거랑 반대로 들어간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으로 가보면 또 이것도 평행이동시켜서 그리는 건데 이번에도 여기 기존에 그려져 있는 요 녀석의 그래프를 그대로 옮기면 되죠. 그대로 얼만큼 옮겨야 돼요? 플러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위로? 아닌가? X축 방향으로 옮기는 거잖아. 아 오른쪽이죠. 오른쪽으로 한 칸 옮기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한 칸 옮기면은 여기쯤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그러면 꼭지점이 뭐가 돼요? 1,0이 되겠고 축의 방정식은 뭐다? x는 1이다. x는 1이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도요. 여기 기존에 그려져 있던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옮기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 X축 오른 왼쪽? 그죠. 왼쪽으로 몇 칸? 2칸을 옮기는 겁니다. 왼쪽으로 2칸. 그래서 여기쯤에 이렇게 옮겨가지고 자, 꼭지점의 좌표는 뭐가 됐어? 마이너스 2,0이 됐고요.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자, 밑에 이제 문제 5번은 일단 무슨 형으로 나와 있니? 일반형으로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두 가지야. 일반형을 먼저 표준형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먼저 요 식을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 이거 분수가 나왔을 때도 우리 배웠죠. 이렇게 3분의 1이 나오면 3분의 1로 묶어야 되잖아요. 3분의 1로 묶었을 때 괄호 안에를 어떻게 쓰라 그랬더라? 요거는 x제곱 그대로 쓰면 되고 여기다가 이 분수를 뒤집어서 곱한 걸 쓰는 거라 그랬지. 그죠? 역수를 곱해서 써라. 3분의 1을 뒤집으면 3이니까 여기다 3 곱해서 마이너스 6x라고 써라. 이렇게 배웠죠? 그 다음에 뒤에 붙는 건 뭐였더라? 반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9 마이너스 9 괄호 닫고 플러스 2. 자, 이렇게 써주시고 그럼 y는 3분의 1에 완전 제곱식이 어떻게 생겨?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 분배되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그치?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럼 꼭지점이 어디예요? 3, 마이너스 1이죠? 3, 마이너스 1 그러면은 3, 마이너스 1 여기 있겠네. 꼭지점이 여기 있을 거고 어디로 볼록해? 아래로 볼록하지. 근데 꼭지점 하나만 찍어놓고 아래로 볼록하게 그리려고 그러면은 너무 좀 막연하거든요. 폭이 이만큼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최소한의 예의로 꼭지점 찍고 최소한 뭐 하나 정도는 찾아주는 게 좋다. y절편 정도. y절편은 사실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렇게 써져 있을 때 일반형으로 이렇게 써져 있을 때 그때 이 끝에 있는 요 상수항 자체가 뭐였지? 이게 y절편이었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y축하고 2에서 만나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 하나 찍어 놓을 수 있겠죠. 여기를 무조건 지나가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차함수의 대칭성을 생각해 보면 여기를 지나간다는 얘기는 반드시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도 지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꼭지점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을 이룰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점 2개 정도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의껏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2번으로 한번 더 해볼게요. 2번은 이 친구도 표준형 바꿔봅시다. y는 마이너스 2 괄호 x제곱 마이너스 4x 반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4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 괄호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꼭지점이 뭐야? 2,3 그래서 2,3 여기 찍어주시고 자, 예의상 뭐는 좀 보자. y절편 마이너스 5네요. 여기 있네요, y절편이. 그죠? 그러면은 요 놈이라면 또 대칭을 이용하면은 요렇게 가가지고 여기 지나가겠죠. 예, 그죠? 그래서 꼭지점에서부터 이렇게 폭이 좁아가지고 이렇게 내려가고요. 여기도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기본적인 얘기들을 좀 했고 뒤로 넘어가면은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실전 문제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으니까 3번은 뭐 자기가 심심하면 해보시고요. 4번 볼게요. 4번 요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 그럼 식이 어떻게 될까요? y는 ax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거기다가 3,1을 그냥 뭐만 해주면 돼? 대입만 해주면 a 나오겠네. 그쵸? 그러면 2는 9a 플러스 5니까요. a 몇일까? 마이너스 3분의 1인가? 그쵸? 네, a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풀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요 이차함수의 그래프랑 꼭지점이 일치한대요. 오호, 꼭지점이 그럼 몇 컴마 몇이란 얘기야? 꼭지점이 3,0이란 얘기죠. 그치? 근데 꼭지점이 3,0이면 우리가 자, 아까 전에 배웠던 표준형에서 표준형이 이제 이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꼭지점이 3,0인 것만 여기다 적용을 시킨다면은 자, P랑 Q는 해결이 되는 거죠. P자리 얼마 넣으면 되고 P자리에 3 넣고 Q자리는 뭐가 되는 거야? Q자리는 0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아직 누구의 값이 안 나온 상황이야? A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쵸? 그래서 꼭지점이 3,0입니다. 이 조건에서는 우리가 식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A괄호 x-3의 제곱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PQ는 처리를 했으나 A를 아직 모르는 상태. 그러면 이 A를 찾으라고 알려준 게 뭐야 이제? 그죠? 여기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갖다 집어넣어주면 되겠지, 그지? 딱 집어넣어줘. 그러면은 마이너스 8은 이 뭐냐? 4a인가요? 메인 얼마예요? 마이너스 2네요. 자, 그래서 2차 함수가 완성이 됐어요. 마이너스 2괄호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라고 완성이 됐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이 2차 함수의 뭘 찾으래? y절편을 찾으래. y절편 찾는 원래 방법이 뭐예요? x에다 0 넣는 거죠. 모든 함수 다 마찬가지입니다. y절편 찾을 때는 x에 0 넣자. 그럼 여기다 0 넣어요. 여기다 0 집어넣어주면은 얼마야? 마이너스 18. 그치? 그럼 마이너스 18이 y절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6번은요. 요 2차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한번 골라봐 얘들아. 골라보세요. 답이 뭐야? 기억과. 자, 일단 위로 볼록한 거 어때요? 맞지요. 자, 꼭지점이 마 3,1이다. 맞지요. y축과 0,1에서 만난다. 글쎄요. 아니지 않아요? 이게 이제 낚시지, 낚시. 관계시키. 여러분들이 요 끝에 있는 1 보고서 아, y절편이 1이네 라는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틀렸습니다. 0 집어넣어 보면 이거 마이너스 8 나오나? 그쵸? 아무튼 0,1은 아니고요. 요거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옮긴 건가? 꼭지점의 좌표 자체가 평행이동시킨 양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 마이너스 3만큼 옮겼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는 말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내려가면 요 녀석의 그래프를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했더니 요거의 그래프가 일치하였다. 아, 이거 너무 쉽다. 평행이동에 관련된 얘기는요, 꼭지점 찾아서 푸는 게 제일 편하다. 자, 이 맨 처음에 주어져 있는 친구는 평행이동을 하나도 안 했던 친구잖아. 얘는 꼭지점이 어디였어? 당연히 0,0에 있었겠지. 근데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친구는 꼭지점이 어디예요? 그죠? 그러니까 꼭지점이 0,0에 있던 게 3,-5로 갔다 이거니까요. 당연히 x축 방향으로 얼만큼?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보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이죠. m값은 3이고 n값은 마이너스 5.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자, 그 뒤에 보면 이제 마지막 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 여러분 요런 그림에서 요렇게 생긴 이거 뭐라고 불러야 돼? 이거 뭐 사각형도 아니고 평행사변형도 아니고 뭐 이상한 모양. 요렇게 생긴 모양의 넓이 구하는 거 기억나나요? 그럼요. 저 그냥 어떻게 썼더라? 오른쪽으로 옮겨버려갖고. 그치? 사각형에 요걸 요렇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했다? 여기다가 갖다 끼워 넣으면은 뭐가 만들어진다? 그치? 직사각형이 만들어졌었죠? 이렇게 생기는 직사각형.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가로랑 세로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가로 세로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 두 함수에 뭘 알면 될까? 꼭지점을 알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요놈의 꼭지점 찾고 요놈의 꼭지점 찾으면 끝날 텐데, 자, 꼭지점 찾아볼까요? 마이너스 괄호 x제곱 마이너스 2x에다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죠. 그럼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4. 꼭지점 1,4 나왔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표준형으로 바꾸면은 마이너스 괄호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플러스 마이너스 12.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의 제곱에 플러스 4네요. 그러면 4,4 이렇게 됐죠. 답은 얼마? 12. 그치? 꼭지점의 좌표가 두 개 보이는 순간 여기가 1,4고 여기가 4,4다 이렇게 보이는 순간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몇이구나? 3인 거 보이죠? 그죠? x좌표가 1에서 4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4죠? 네, 이 두 꼭지점의 y좌표가 똑같이 4니까요.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는 12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 문제랑 연결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얘의 넓이가 12였는데 밑에 2번 문제 가보니까 요 그림의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1번에서 구한 넓이의 3배래요. 3배. 3배면은 넓이가 36이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근데 보니까 이것도 아까랑 똑같이, 자, 얘를 갖다가 이쪽에다 갖다 옮겨 붙이면 이번에도 우리한테는 직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 직사각형은 아까랑 이 직사각형은 아까랑 이 첫 번째 그래프는 똑같죠. 그러니까 이 P점의 좌표는 1, 아까 4였나? 그죠? 요거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4일 텐데 넓이가 3배가 됐다 그랬으니까 가로의 길이는 얼마예요? 가로의 길이는 9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R점의 좌표는 뭐예요? 10,4가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 문제에서 답이 P 값을 구해보자 그랬는데 P 값이 뭘까요? 이게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지금 요 녀석의 그래프를 P만큼 평행이동한 게 요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요 녀석이 지금 요 녀석이 얘인가요? 얘 아니에요. 그쵸? 얘 아니고 아까 전에 1번 문제에서 얘에서 옆으로 3칸 가 있던 애 있잖아. 꼭지점이 얼마였던? 꼭지점이 4,4였던 걔야 얘가. 그치? 그러니까 요 친구의 꼭지점이 4,4였는데 지금 얘를 옆으로 더 밀어가지고 꼭지점이 10,4가 되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P값은 얼마라 그래야 돼요? 6이라 그래야 돼요. 6. 그치? 네, 그래서 문제를 이거 꼼꼼히 보고 풀어야 됩니다. 자, 답은 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2차 함수에서 배웠던 내용, 타이밍이 딱 좋아가지고 요걸로 복습을 좀 해봤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85페이지 있잖아. 우리 교재 85페이지. 85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지금 우리가 복습한 내용 중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들, 자,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5까지.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78부터 85까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도장 받을 부분은 77까지. 여기까지 도장 받으시면 되겠습니다.